그런데 쇼팽이 쌍드를 보고선 처음에 뭐 저게 여자야? 뭐 저런 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이랬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상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여자분들은 연하 남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만 해도 그런 연상 연하 커플, 그 완전 빅 뉴스였던 거라. 뭐 누가 만약에 한두 살이라도 어린 남자 만나면 굉장한 가십거리였죠. 근데 뭐 지금은 4, 5살은 연상 연하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9살, 10살,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프로에 나왔던 뭐 어떤 연예인은 17살이나 어린 남자랑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연상 연하 커플이 그렇게 큰 충격도 아니고 어떤 아주 큰 이슈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최초의 연상 연하 커플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막 한두 살이 아닌 거라. 그 옛날 시대에 무려 6살이나 차이 나는 그런 연상연하 커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바로 쇼팽과 쌍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냐, 아니면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혹시 뭐 아는 작곡가 있으세요? 아니면 언젠가 들어봤는데 되게 좋은 음악 있으세요? 이러면 아마 쇼팽의 녹턴이나 아니면 뭐 베토벤의 운명 소나타 정도? 그럴 정도로 쇼팽이라는 작곡가는 아마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친근감 있게 알려진 작곡가예요. 그 피아노 작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이 남자가 연상 여인을 오랫동안 만난 거 아셨어요? 도대체 어떤 누나였을까? 어떤 여자였길래 우리 쇼팽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거야? 누나들 기다려주세요. 일단 쇼팽은 사진으로 봐도 알겠지만 선이 고와요. 남자가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맨이 아니고 굉장히 얄쌍하고, 그리고 일단 굉장히 귀족 같고 고상한 그런 매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우아한 남자였죠. 그리고 매너도 좋았고,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었다. 저는 이 우락부락한 남자보다는 이렇게 좀 지적이고 예쁘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요. 또 걷다가 이제 뭐 천부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일단 천재적인 음악성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남자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 둘이 언제 처음 만났냐면 리스트라는 낭만시대 작곡가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또 당시 여자친구가 마리 다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 다구 부인의 모임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유명한 문학의 인사들, 뭐 작가들, 예술가들, 음악가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음악이랑 문학이랑 예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쌍드라는 여자가 마리 다구 부인 아래층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 다구가 나 파티하니까 너 올라와,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고, 당시 이제 마리 다구의 남자친구였던 리스트가 쇼팽이랑 친했는데 쇼팽한테 야, 내 여자친구 집에서 모임 있어, 파티 있어, 너 와, 올래? 이러고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쇼팽이 쌍드를 보고선 처음에 뭐 저게 여자야? 뭐 저런 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이랬대요. 일단 쌍드 이름이 조르주 쌍드예요. 쌍드가 본명이 아니고 이제 필명이었던 거예요. 이 쌍드가 작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자로서보다 남자로서 인정받기가 쉬운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 조르주 쌍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외모도 이제 좀 머리도 시커멓고 뭐 좀 검틱틱한 피부였다가 옷이 왜 그랬대 그 여자는. 그러니까 남장을 항상 하고 다녔대요. 남자 바지를 입었고 자켓을 남자 자켓에 이렇게 입고 살짝 허리만 뭐 허리띠로 이렇게 조금 조이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자유로운 복장을 입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개성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특히 이 곳이 파리였잖아. 파리에서 귀부인들이 엄청 우아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니던 때에 이 여자가 그렇게 남장을 하고 다녔던 거라. 쌍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쌍드는 사실 그냥 싱글이 아니었어. 이혼녀였어요. 16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둘을 낳고 남편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여자가 왜 당대에 그렇게 유명했냐면 엄청난 남성 편력가라고 해요. 쌍드가 이제 72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72년 동안 그녀를 거쳐간 남자가 무려 2,000명이었다고 한다.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오빠? 만날 수 있어? 참. 뭐 유명한 작가, 시인, 음악가, 정치인, 의사, 수도 없는 남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가십의 이제 대상이었죠. 쇼팽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들고 되게 불쾌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쌍드는 또 그런 소년 같은 쇼팽이 좋았던 거야. 쌍드는
연애를 많이 했으니까 스킬이 뭐 보통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쇼팽은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 자신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의 약간 금욕주의자,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여자랑 뭐 누가 얘기하는 걸 본다던가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휘말려서 얘기가 거론이 되면 그건 쇼팽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쇼팽의 사생활은 굉장히 깨끗했고, 아, 내 스타일이야, 딱 쇼팽 멋있지 않아요, 이런 남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Never say never.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절대 아니라고 하지 마. 왜냐면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 결코 아닌 건 없더라고요. 살다 보면 내가 결코 아니라고 했던 사람을 언젠가 내 친구가 되어 있고, 내가 결코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했던 걸 나도 모르서 어느새 하고 있고, 이렇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사람이 커가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쇼팽도 딱 그 케이스야. 속으로 분명히 never 이랬을 거야. 난 저런 여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연애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길게 연애했거든요. 한마디로 정반대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Let's find out.